중독이 나쁘다는 거는 우리가 다 알죠. 술 많이 마시면 사람이 개처럼 되고, 마약하면 사람 못 쓰게 되고, 인터넷, 뭐 디지털 게임 같은 거 너무 많이 하면 현실 감각에 지장이 생기고, 도박은 다 말아먹는 지름길이고, 요새 우리가 이것저것 막 머리를 굴려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예방교육을 한번 잘해보자. 예방교육, 유행처럼 말은 하지만 사실 중독이 나쁘고 어떤 물질이 됐든 뭐 행위가 됐든 중독을 유발하는 것들은 위험하다. 이 사실을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지는 강한 어떤 욕망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금지는 욕망으로 연결된다. 무조건 나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마. 그래 버리면 사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게 그게 인간 심리고, 예컨대 우리가 성교육 같은 것도 한번 보자 그거죠. 애들하고 어른들이 같이 앉아서 뭐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그러다가 야한 장면이 나온다 그거죠. 그러면 부모님들이 되게 뭐라 그래요? 애들은 저런 거 보는 거 아니야. 못 써. 어른 돼서 봐야 돼. 그럼 애들이 일단 부모가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제 안 보는 척이야 하겠죠. 근데 왜지? 왜 나는 보면 안 되는 거지? 왜 어른 돼서 봐야 되지? 꼭? 이 궁금증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 지금 뭐 종교적으로 혼전 순결이나 아니면 정조관념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게 현대 성교육의 목적은 아니다 그거죠. 남녀가 몸을 결합할 때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고, 그게 그잖아요. 그게 인격 대 인격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예절이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 있다면, 뭐 내가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어른이 됐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교제를 하더라도 안전한 교제를 해야 된다. 예. 섹스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른 돼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안전한 섹스를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방교육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빛과 그림자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그게 예방교육이죠. 예, 무조건 나쁘니까 무조건 멀리하고 무작정 하면 안 돼. 그거는 일종의 강제고 억압이고 선택권을 박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육이 안 돼요. 그리고 항상 참된 교육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소 보여주는 것만 한 게 없잖아요. 사실 3시간 동안 앉혀놓고 막 칠판에다가 열심히 설명하고 그러는 것보다 한번 직접 보여주는 게 항상 그게 이해가 더 빨라요. 예, 제가 중독자나 뭐 중독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어디 강연을 가면 제가 그분들 앉혀놓고 뭐 여러분 중독이란 뭐 이런 거고요. 중독의 특성으로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저는 중독학으로 제가 박사 공부를 했고요. 이런 뭐 쓰잘데기 없는 말 100,000마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 10년 겪었습니다. 지금 단주 6년 차고 회복자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훨씬 그게 라포 형성이, 공감대 형성이 빨리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직접. 그래서 중독 치료나 중독 상담을 하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일단 그런 분들한테는 자기한테 중독 문제가 있으면 사실 안 돼요. 예, 부부 상담하는 사람이 본인이 바람 피우고 있으면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선생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안 돼 있고 나는 다 배웠고 이미 가르치기만 하면 되니까 당신들은 열심히 내가 하는 말이나 베껴 적으셔 하면은 그런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배우질 못해요. 네, 그래서 일단 예방교육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일단 스스로 떳떳함을 지향할 때 예방교육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예방교육이죠. 명절만 되면 가족 친지들이 모여서 다 같이 막 술 마시고 막 취해서 소리 지르고 뭐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훗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명절만 되면 가족들이 모여서 포카 치고 뭐 화투 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도박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그런 거를 적어도 안 보고 자란 애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높아진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뭐 향정, 뭐 졸피뎀이나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 밤만 되면 그런 걸 먹고 이상행동을 하는 걸 내가 쭉 보면서 자라왔다. 그런 아이는 커서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예, 그대로 배우는 거니까 애들은. 부모 중에 누가 외도를 해. 예를 들어서. 근데 자녀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제 성 문제 그런 걸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누차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모든 문제는 사실 부모하고 그게 가족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예, 그게 가장 작은 사회고 우리가 인간에게 특히 아동들한테 부모는 우주예요,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 애 때문에 내가 정말 미치겠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사실 어떤 소리냐면 내가 사실 나 자신이나 내 배우자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 하는 소리하고 그게 똑같은 소리고 가족 중에서도 특히 부모, 예, 왜냐면 가족이라는 건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고 원래 부모하고 애들이 기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99.9%, 예, 0.1%는 제가 이것도 그냥 겸손의 의미로 진짜 빼는 것 뿐이고 99.99999%가 모든 인간 문제는 전부 부모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 탓하지 말라 그러고 그잖아. 왜 부모 탓하냐 그러지만 그게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중독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중독됐던 사람이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다음에 끊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실 가족 전체가 다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독이라는 건 항상 그 중독자 한 사람만 의존되는 게 아니라 늘 공동 의존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는 거잖아.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실천을 할 수 있고 알아야 가르쳐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야 예방이 될 거잖아요. 어디 강사님 모셔와서 애들 앉혀놓고 뭐 한 학기에 한 2시간 열심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PPT 띄워놓고 그러고 가면 뭐 그걸로 예방 교육이 끝났다? 그거 아니죠. 물론 이제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것보다야 물론 뭔가 낫긴 하겠죠. 근데 일단은 정확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술이면 술, 뭐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디지털, 뭐 성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중독이 뭐고 각 중독별 특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이걸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 백날 첫날 우리가 뉴스에서 떠들고 뭐 유명한 누가 했다더라. 몇 명이 걸려서 몇 명을 뭐 경찰이 검찰이 잡아넣었다 그러더라. 계속 이런 소식만 우리가 접한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중독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아무래도 뭔가에 좀 중독된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스스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기준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럼 내가 중독 같아. 그럼 내가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매뉴얼도 우리가 좀 사실 알아야 돼요. 그런 게. 근데 전혀 지금 사실 그런 뭐 매뉴얼이고 뭐고 아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경찰이나 검찰이 중독관리 시스템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일단 시스템조차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그거죠. 시스템이 없다는 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양성이 되면 좋죠. 이게 지금 뭐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우리 전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중독이라는 건 여기서 지금 이걸 의사가 할 거냐 약사가 할 거냐 뭐 정신건강 사회복지사가 할 거냐 이 뭐 아니면 심리학에서 할 거냐 이런 그 지금 밥그릇 다툼만 우리가 하고 있을 때는 아니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좀 이게 사안의 경중을 좀 알 필요도 있죠. 그래서 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 중에서 진짜 지금 우리가 당착한 이 현실적인 위험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 또 뜻있는 분들이 발벗고 좀 나서 주셔서 저처럼 뭐 저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 동양 철학을 갖고 제가 접근을 하잖아요. 중독에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많아질수록에 그죠? 대체 전략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도덕경에 보면 노자가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다 그러는 걸 아름다움으로 알면 그거는 이미 추하다 그거죠.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 그러는 거를 좋은 걸로 알면 그거는 이미 좋지 않다 그거죠. 이미 불선한 거다 그거죠. 유와 무는 서로 살려주는 거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뤄주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고 높고 낮음은 서로 기울고 그죠?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세상에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그거죠. 그런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다 중독자 안 되는 게 아름답고 중독자 안 되는 게 좋고 중독자 되면 우리가 손가락질 받고 중독되면 무조건 그건 인생 망하는 거고 일단 술이고 담배고 뭐 마약이고 디지털이고 도박이고 무조건 안 하는 게 좋다고 다들 입을 모아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좋다 그러는 걸 아무 이유 없이
남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나도 그냥 남들 따라서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 그거는 그 자체로 이미 그게 추하고 이미 좋지 않다 뭐 그런 얘기죠. 예, 명확히 왜 그런지 이유조차 모르면서 단순히 남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그러는 거는 사실 그게 정말 추하고 좋지 않은 걸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와 무는 서로 살려준다 그러잖아요. 이거 유명한 얘기죠. 유무상생이라는 게. 예컨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전부 부자들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예. 그리고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 똑똑해. 그리고 전부 중독자는 없어. 다 비중독자들, 중독 아닌 사람들만 있고 전부 우리가 올바르고 떳떳한 사람들만 있고 세상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누가 부자고 누가 빈곤자냐, 예, 누가 스마트하고 누가 좀 덜 스마트하냐, 누가 중독자고 누가 비중독자냐, 누가 사람이 저게 좀 된 사람이고 누가 좀 덜 된 사람이냐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똑똑하고 다 부자고 그러면 그런 걸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네. 전부 부자고 똑똑하고 전부 중독자가 아니고 전부 바른 생활 사나이만 있으면 그냥 그렇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를 지닐 수가 없게 되고 규명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런 소리죠. 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좀 잘 사는 모양이다. 이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지방대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그 방면으로는 좀 더 인정을 받고 빛을 받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중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중독자 아닌 사람도 규명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소리죠. 세상은 전부 사실 상대적인 거니까. 예컨대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좀 가난하면 찌질하고 부자면 우아하고 뭐 스카이 대학 다니면 그거는 스마트한 거고 어디 뭐 대학 안 갔으면 그거는 좀 멍청한 거고 중독자면은 몹쓸 놈이고 중독이 안 된 사람은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고 꼭 이게 아니라 이게 이분법적인 거잖아. 흑백 논리잖아요. 모든 거는 상생이다 그거죠. 예, 우리 동양의 논리는 이래요. 서로 살려주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구조다 그거죠. 그게 유무상생이잖아요. 예, 무가 있기 때문에 유도 있고 유가 있기 때문에 무도 있는 거다.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더 빛을 받는 거고 못난 사람이 있어서 잘난 사람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거고 성형미인이 있으니까 자연미인이 상대적으로 더 사는 거고 이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다 입을 모아서 아름답고 좋다 그러는 것만이 좋은 줄로만 알고 좀 없고 못나고 그런 이들을 우리가 괄시하거나 무시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그들이 있어서 당신이 사는 거니까. 중독자들 갖다가 이미 못 쓰게 된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손가락질 하지 말라. 맨 그런 소리죠. 중독자들을 보면서 비중독자인 당신도 뭔가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거죠. 또 비중독자인 당신을 보면서 중독자들도 언젠가 내 삶도 저 사람의 삶처럼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희망을 얻고 늘 이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거는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거다. 맨 그런 소리잖아요. 정치도 다 똑같아요. 그게 뭐 야당만 있다 그러면 그 돌아가질 않아요. 여당만 있다 그래도 돌아가질 않고 그 여야가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가면서 정치라는 것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뭐 또 당이 더 많은 데서는 또 여러 당이 이렇게 또 균형을 잡아갈 거고 나름대로. 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쉬움도 규정할 수 있는 거다 그러잖아요. 예컨대 수능을 치는데 우리가 30문항이 다 킬러 문항만 나왔어. 어려운 문항만 30개가 다 나왔네. 전체 문제 30개 중에서. 그러면 아니면 뭐 30문항이 다 쉬운 문제만 나왔네. 그러면 그거는 시험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규정할 수가 없고 시험으로서 가치가 없다 그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이 늘 수월하다? 매 순간이 그냥 식은 죽 먹기 수월하다? 아니면 매 순간 어렵고 죽을 맛이다? 그거면 그거 인생이 아니다 그거죠. 네, 높음과 낮음도 마찬가지야. 그죠? 산이 있다고 해봐요. 오르막이 없거나 그럴 수 있잖아. 산이 있으면 산은 반드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죠? 정상이 있으면 골짜기가 계곡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산이 있어. 근데 오르막이 없네? 이 산이야. 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산이잖아. 이건 산이 아니잖아요. 오르막이 없어. 이거를 뭐 어떻게 올라갈 거야?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해발 2000m야. 어떻게 올라갈 거야? 그죠? 아니, 헬기부터, 등산 시작부터 헬기 타고 시작해가지고 계속 끝까지 높은 데서만 있어야 되면, 그건 산이 아니죠. 네. 뭐라 그래, 그럼. 고원이죠, 그거는. 반대로, 내리막만 있다?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 그것도 산이 아니죠. 음과 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음은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는 소리를 음이라 그래요. 예. 그리고 성이라는 건 그냥 우리 귀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성이에요. 아무 법칙 없는 그냥 자연의 소리들. 그러니까 이거는 혼돈이고 이거는 규칙과 질서죠. 늘 세상은 혼돈과 질서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앞과 뒤는 서로 따르는 것이다. 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계속 누군가 한 사람만 계속 앞서 있거나 계속 뒤서 있는 경우는 없다. 그런 소리죠. 예. 이게 세상의 이 모든 게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에 항상 그런 변하지 않는 항상 그런 모습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그게 균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균형, 밸런싱. 그리고 그 균형이 어디에서 와요? 늘 균형이라는 건 변화에서 온다 그거죠. 변화에서. 변화. 이거 동양에서는 뭐 그잖아. 노자 철학의 핵심 중에 하나가 노자 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양 철학의 핵심이라는 건 늘 변화에 있어요. 예, 변화가 곧 균형이에요. 동양에서는 고인물은 썼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변화. 그러니까 유가 무가 됐다가 다시 무가 유가 되기도 하고 추웠다가 따뜻하고 꽃이 폈다가 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간 또 죽게 되고 또 젊었다가 늙게 되고 우리가 몸이 건강하고 성했다가 또 병이 들게 되고 전부 이런 것들이 다 변화잖아요. 변화. 있었다가 없었다가. 그죠? 유무의 균형. 어려웠다가 쉬웠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우리 머리도 오잖아요. 길었다가 짧았다가 그러잖아요. 또 높았다가 낮았다가 질서가 잡혔다가 또 무질서해졌다가 앞섰다가 뒤섰다가 이 모든 변화 자체가 그게 변화한다는 자체로 그게 균형작용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만일 내가 중독자라면 지금 뭔가에 중독이 됐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그거는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균형이. 뭔가 지금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언밸런싱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게 사실 그게 중독의 본질이에요. 예, 무슨 뭐 우리가 서구 의학에서는 뭐 뇌질환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동양적인 관점에서는 균형이 깨진 상태가 중독이에요. 예, 균형이 깨져서 우리가 중독이 됐고 그래서 그잖아. 도박을 하다가 만약에 내가 돈이 많았어. 근데 도박을 하다가 그 많이 갖고 있던 게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진다. 한순간에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러면 예컨대 내가 쥐뿔도 없었어. 근데 도박을 해서 갑자기 한순간에 엄청난 거를 딴다? 그것도 똑같이 그것도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원래 쉬웠던 인생인데 내가 술 먹고 자꾸 여기저기 가서 술 취해서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졌다? 균형이 깨진 거죠. 원래 내 하루가 길었어. 근데 계속 마약 맞고, 뭐 주사 맞고 프로포폴 맞고 그 모든 마약이라는 건 있죠. 시간의 왜곡을 갖고 와요. 대마초 같은 거 피면 시간이 느리게 가요. 그게 그 대마초 피고 터널 들어가서 운전 같은 거 한번 해보면 터널이 끝이 안 나. 예. 음악을 들어도 같은 음악을 들어도 이게 5분이면은 내를 5분짜리 음악을 들으면 한 15분 지난 것 같은데도 음악이 끝나질 않아요. 대마초 피고 음악을 들으면 그런 게 이제 모든 마약이라는 히로뽕 더 심해. 예. 마약이라는 건 항상 그걸 시간의 왜곡을 갖고 오는 게 마약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 마약 맞고 또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내가 그 디지털 세상의 시간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렇게 마약이나 게임이나 디지털 세상에 내가 갇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 원래 하루가 길었는데 그게 짧아져 있을 수도 있다 그거죠. 예, 또 뭐 균형이 깨진 거야 그것도. 또 뭐 갑자기 중독 때문에 내가 뭐 깜빵에 가게 됐다. 그 원래 내 높았던 지위가 한순간에 낮아질 수도 있고, 내가 뭐 잘 나갔어, 사회적으로. 뭐, 유명했고, 또 뭐, 어디 해외 가서 정말 뭐 세계에 한번 주목을 받아보기도 했고, 그랬다가 마약을 해가지고 어떻게 깜빵 가는 바람에 한순간에 그냥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내 삶과 커리어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고 꼭 무슨 뭐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예, 그것도 균형이 한순간에 깨지는 거죠. 예, 중독이라는 게 그게 중독의 폐해라니까요. 질서 있던 삶이 무질서해지고 앞서 있던 내 인생이 저만치 앞서서 잘 가고 있던 내 인생이 그렇게 뭐 깜빵 한번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또 뒤처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 모든 게 균형이 깨져서 그렇게 됐고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변화다 그거죠. 변화. 그래서 중독자들한테 가장 큰 변화는요. 일단은 끊는 거예요. 내가 중독된 그 뭔가를 일단 끊는 거. 그게 가장 큰 변화고 중독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제가 이 변하고 화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두 개가 달라요. 우리가 변화라고 같이 쓰지만 이 변이라는 건 이거는 어떤
물리적인 변화예요. 예, 이런 거 텀블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막 망치로 두드려 패고 그래가지고 이게 막 찌그러지고 그 뭐 모양이 변하고 막 움푹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변이야. 어떤 물리적인 변화. 그리고 이 화라는 거는 이걸 이제 완전히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디 용광로나 뭐 그런 데다 이제 넣는 거죠. 그래가지고 녹이는 거지. 그럼 뭐 이제 뭐 쇳물 같은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런 모양이었나? 알아볼 수도 없게 완전히 다른 뭔가로 바뀌는 거. 화학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되게 이 화라는 거는 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얼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거죠. 얼음이 반쯤 녹았을 때는 사람들한테 들고 가서 이게 얼음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렇구나. 좀 녹은 얼음이네. 그러고 끄덕끄덕해요. 그래 이 정도면 얼음이지. 근데 얘가 완전히 녹아서 이제 완전히 물이 돼 버리잖아요. 그럼 아니면 뭐 더 막 변해서 막 수증기가 됐다. 그러면 얼음을 들고 가서 얘랑 이 물이나 수증기랑 이게 똑같은 애들이다. 본질은 똑같다. H2O다. 그래도 갸우뚱하죠. 사람들이. 예.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그거를 화라 그러죠. 화. 중독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끊으면 끊었다는 그 자체로 끊는 순간부터 변이 시작돼요. 일단 멈추면 변은 시작된다 그거죠. 그리고 그 멈춤을 지속하다 보면 서서히 우리가 화하기 시작하죠.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그러면 그 화한 상태를 갖다가 대체로 우리가 이 화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우리가 그거를 회복이라 그러죠.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시작은 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변부터 시작하면 돼요. 일단 한번 멈춰보시고 그러다 또 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고 한 번에 모든 걸 다 끊어낼 수 있는 중독자는 없어요, 세상에. 그럴 사람 같았으면 애초에 중독이 되질 않았죠. 한번 멈춰보는 거죠. 내가 중독된 내가 이거에 중독된 것 같은데 하는 뭔가 싶은 그런 게 있으면 일단 한번 멈춰보는 거야. 그럼 이미 그걸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을 지속하다 보면 이제 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변화하는 거죠. 균형이 회복되는 거고. 태어날 때부터 중독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애, 뭐 게이나 아니면 뭐 레스비안이나 그런 거, 뭐 성중독 이런 거, 뭐 선천적이라 그랬거든요. 동성애가. 그 역시 많이 바뀌었어요. 최근 연구 결과들은 전부 후천적이라는 데다가 더 무게를 실어요. 동성애도 태어날 땐 중독자가 아니었던 내가 어쩌다 보니 다 태어날 때부터 중독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태어날 땐 다 중독자가 아니었어.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각자 사정이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중독자로 변화된 거야. 내가 어느 순간 눈을 떠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중독자로 변화해 있는 거야, 내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변화하면 돼요. 균형이 깨졌잖아. 그럼 균형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럼 나중에는 감사한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중독자였던 시절이 없었고 어려웠고 짧았고 그죠? 낮았고 무질서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처져 있었고 막 그런 시절이 나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중독자로 살았던 시절이 내 인생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나도 있을 수 있다. 상생이니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게 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살면서 중독이 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중독되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적어도 뭐 또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거지만 적어도 지금 중독을 멈추고 회복자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예. 그러면 과거의 저와 지금의 제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거죠. 서로 살려주고 있는 거죠. 예. 중독은 근본적으로 불균형 상태고, 예. 그러니까 일단 멈추고 그런 변은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얼음이 이제 녹았다가 좀 녹았다가도 다시 냉동실에 들어가면 또 다시 얼잖아요. 예. 이제 나는 이제 녹을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또 실패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딱딱해질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또 환경마다 다 다르고 어떤 환경에 있는 얼음은 막 굉장히 빨리 녹기도 하고 좀 굉장히 더디고 느리게 녹기도 하고 다 개인차는 있겠죠, 물론. 어쨌든 우리가 물로 화하는 게 예컨대 최종 목표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하나예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죠? 비중독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나 중독자로 살다 그냥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헤어나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거죠. 그 중독의 늪에서. 내가 비중독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내 최종 목표다. 그러면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방법밖에 없잖아. 포기하지 말고. 너무 힘들면 잠깐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도 돼요. 아무튼 멈추려는 시도만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면 언젠가 반드시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벗어난 뒤에는 그 중독의 시절이 지금의 나를 회복시키고 또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좋은 오히려 재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희망을 놓지 말자. 희망을 놓지 말자고요. 예, 끝내겠습니다. 꺼라.